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미 전국에서 감염자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간 미 전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2만 4,470명으로 집계됐고, 특히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의 확진자는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어린이 감염자가 늘어나자 12세 미만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 분석 결과 지난주 전국에서 보고된 12세 미만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만 명에 육박해서 총 15% 차지했습니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병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시설을 방문하는 주민들은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서나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실내 시설 입장 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검토안을 통과시키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10월 1일까지 LA 카운티 내 공무원 전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도 통과시켰습니다. LA 한인 축제가 올해도 취소됩니다. 축제재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확산으로 2년 연속 한인 축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밀린 집세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이 총격으로까지 번져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상원에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이 통과돼 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신규 사업 규모는 5,5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상원은 이어서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도 통과시켰고, 역시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달 심각한 허리케인이 올 것 같다며 대피소로 피신하는 사람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을 지적하고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오는 12월에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전현직 보좌관 등을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결국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사퇴로 뉴욕주에는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 호컬 부지사가 주지사직을 맡게 됩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이재명 두 대선 주자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후에도 공방을 계속해 이제는 경선 불공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효준 선수가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9경기 만에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날 박효준 선수의 홈런은 피츠버그의 유일한 한 개의 안타였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파리 상제르맹과 최대 3년 계약에 합의하면서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메시는 파리에서 축구 인생 다음 장을 빨리 시작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56.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다소 흐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실내 시설을 입장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는 이 검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위원회가 공공 실내 공간 출입 시에 백신 접종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10일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제니스 슈퍼바이저는 앞으로 2주에 걸쳐 보건국 관계자들과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검사들은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모든 공공 실내 공간에 적용돼야 할지 혹은 비필수 실내 공간에만 적용시킬지 또 1차 백신 접종 증명만 요구할지 아니면 2차 접종 완료 증명까지 요구할지 여부를 두고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니스 슈퍼바이저는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비즈니스 영업 중단이나 영업 제한 조처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처가 절실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보건국의 바바라 페러 국장은 지난 6월 15일부터 지난달 31일 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급증했다며 어떤 지역도 집단 면역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이번 방안은 LA시가 유사한 방안을 고려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LA시는 식당과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콘서트장, 쇼핑몰 등에서 고객의 1차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식당과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고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한 뉴욕시의 경우 최근 주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큰 폭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시민 8만여 명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는데 이는 한 달 전보다 4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늘부터는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병원이나 의료 인력을 창조하는 양로시설을 찾는 방문객들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테스트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5일 발령돼 바로 오늘 11일자부터 적용됩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도 전국에서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전보다 2.18배 증가한 12만 4,470명이라고 집계 보도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그 전 일주일 10만 명 돌파보다 2만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은 것은 올 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플로리다주와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새로운 기록을 작성하는 등 남부의 상황은 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심각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98.2%인 약 3억 2,500만 명의 미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한 환자는 2주 전보다 약 2배가 늘어난 6만 3천여 명, 사망자도 역시 2배 정도 늘어난 553명으로 각각 집계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증가세가 확진자 증가세보다 완만한 것은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자의 80%가 백신을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돌파 감염 비율이 발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당국 발표에 따르면 최근에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신규 감염 가운데 돌파 감염이 19%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신규 감염자 5명 가운데 1명이 백신 접종자로 돌파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급 확산세가 지난 한 달여간 이어오면서 한동안 급감했던 코로나 테스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돌파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백신 접종이 델타 변이에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백신의 긍정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돌파 감염은 늘고 있지만 병원 입원이나 사망 같은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지구촌이 3차 대유행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델타 변이 전염력이 백신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인데 확진자 발생 최악의 시기였던 지난 4월 수준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를 보면 최근 전 세계 하루 신규 확진자는 60에서 70만 명대입니다.
올해 4월 말 최고점인 90만 명대보다는 낮지만 6월 후반 20만 명대와 비교하면 한 달 반 만에 2.5배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독립기념일을 맞아 성공적 방역을 자축한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8일 연속 10만 명 넘게 쏟아지며 현재 신규 환자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 weeks we've had a 600% increase in people suffering from the virus in our hospitals. We had less than 90 just last month. We now have over 600. 확산세는 선진국과 저개발국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프랑스와 이스라엘, 태국 등 7개 나라를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에 매우 위험한 국가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4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환자가 500명 이상인 나라를 올리는 4단계에는 영국과 네덜란드부터 브라질과 그리스, 말레이시아까지 74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강력한 전염력은 백신 보급 효과도 상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구의 70%가 1회 이상 접종하고 60%가 접종을 마친 영국은 연일 신규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신규 사망자는 146명으로 5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People talk about the UK as if things are getting better there. They've actually now got over 90% of people with antibodies, but they still got about 100 deaths a day. 백신 접종 선두주자로 일찌감치 탈코로나를 선언했던 이스라엘은 지난 9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6,275명으로 불어나 백신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위기의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12세 미만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 분석 결과 지난주 미국에서 보고된 12세 미만의 신규 확진자는 9만 4천 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5%를 차지했습니다. 입원 환자 가운데 어린이 비율은 1.9%에 불과하지만 최근에 감염이 급증한 지역에서 어린이 입원 환자는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올리스 병원의 소아과 의사는 외래 환자의 확진율이 한 달 전 1%에서 현재 20%로 늘었다면서 18명의 어린이가 집중 치료를 받고 있고 이 가운데 3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3명은 인공호흡기를 쓰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소아과학회 회장은 식품의약국 FDA에 서한을 보내서 12세 미만을 상대로 한 백신 접종을 신속히 승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교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MSNBC에 출연해 교사에게 백신 접종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질문에 이 문제를 두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언짢게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지금 중대한 상황에 있다며 지금까지 61만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가을로 개학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대규모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연방정부 차원의 백신 의무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적 의무화나 학교에서의 의무화, 교사를 상대로 한 의무화, 대학의 의무화 등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게빈 뉴섬 주지사는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 같은 대형 재난에 앞서서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연방재난관리청인 FEMA 청장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연구소 소장 등을 만나 재난 대비 회의를 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번 달에 심각한 허리케인이 올 것 같다면서 대피소로 피신하는 주민들이 코로나의 위험을 추가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피소에서 감염이 되거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난 대비를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준비될수록 재난이 닥쳤을 때 그 사정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전 게빈 뉴섬 주지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모든 공립학교 학교 교사와 선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금 막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하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매주
보고할 것도 함께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공급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브루스 에일워드 WHO 선임 고문은 전 세계 백신 공급 불평등에 대해서 치욕스러운 일이라며 주요 지도자들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신 공급을 맡은 대기업들을 이끌고 있고 세계에서 백신 대부분을 계약한 국가들을 이끌고 있으며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를 이끌고 있다라면서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8월 11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흐리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사막이나 산악 지역에는 오늘 하루 다소 강한 비가 지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아지고 몬순 기류의 영향을 받아 현재 공기 중의 습도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후덥지난 더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 내일 낮 기온 2도가량 더 높아집니다. 후덥지근한 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로 예상되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0도, 6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101도, 70도, 해안 지역은 73도, 65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3도, 낮 최고 기온은 9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 4 에디션,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 연방 상원이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공화당 상원의원 49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의원 50명인 전원이 찬성하면서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전날 여야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고 해당 예산안을 하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켜 역시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이제 공은 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스테이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계 휴가를 이달 넷째 주 끝내고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두 달 연속 5%대 중반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오늘 아침 7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5.4%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2008년 8월 이후 최대폭이었던 지난 6월의 CPI와 똑같은 상승률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3% 그리고 전월보다 0.3% 각각 상승됐습니다.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회복과 원자재와 인력 공급 차질이 맞물려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추세이지만 블룸버그 통신과 마켓워치 같은 경제 전문 매체들은 근원 CPI의 오름폭이 다소 완화됐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지수는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전현직 보좌관을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결국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YTN입니다.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가 결국 주지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다는 뉴욕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친정인 민주당 지도부까지 사임을 요구하고 나선 데다 뉴욕주 의회가 탄핵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백기를 든 셈입니다. And I think that given the circumstances, the best way I can help now is if I step aside and let government get back to governing.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조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I kissed a woman on the cheek at a wedding, and I thought I was being nice, but she felt that it was too aggressive. 쿠오모 주지사의 동생인 CNN 앵커 크리스 쿠오모에게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성추행 대책회의에 참석해 언론 발표문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I'm hoping they also get his brother off of CNN. How about that? Why? Because I don't like their attitudes and I don't like the way they handled their business.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매일 코로나 상황을 꼼꼼하게 설명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뉴욕 주지사를 지낸 아버지에 이어 자신도 3선에 성공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도 꼽혔지만 성추행 의혹으로 큰 정치의 꿈을 접어야 할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북가주 딕시 산불이 캘리포니아 역대 최대의 산불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 골드러시 역사로 유명한 북가주 그린빌 마을을 전소시킨 딕시 산불은 지금까지 48만 7,764에이커 이상을 태우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텍사스주 휴스턴시보다 넓은 면적입니다. 진화율은 25%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딕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투입된 인원만 6천 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북가주의 샤스타와 테하마, 트리니티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약 900채의 건축물이 파괴됐고 16,000채가 산불 위협관에 들어있습니다. 딕시 산불의 원인은 현재 아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전기가스 업체인 PG&E사는 나무가 자사의 송전선에 걸리면서 산불이 발화됐을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역대 최악 산불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일으켜 앓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제도 불가능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YTN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위성사진입니다. 산불 연기가 시베리아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나사는 연기가 산불이 시작된 시베리아에서 북극까지 왔다고 밝혔는데 북극에 산불 연기가 도달한 건 관측사상 처음입니다. 시베리아 산불은 현재 150여 곳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은 한반도의 1.4배 크기인 14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애초 산불 원인이 동토까지 영향을 미친 기후변화 때문이라면 주거 지역에 피해를 안 주거나 진압 비용이 피해액보다 클 경우 화재를 그냥 두도록 하는 러시아의 법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건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계속된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서울 면적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화재 지역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잇따르고 항의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튀니지 등에서도 산불 피해가 커져 우려를 키웁니다. 특히 알제리의 경우 화재 진압에 나선 군인들 포함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미국 역시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당국이 진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완전 진화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유럽과 북미, 북아프리카까지 곳곳이 유례없는 폭염과 건조한 날씨 속에 사실상 통제 불력의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화재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화재로 인한 탄소 배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탄소가 다량 묻혀있는 시베리아 동토가 산불로 녹게 되면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취소된 후 오는 10월 2년 만에 다시 개최될 예정이던 LA 한인축제가 결국 또다시 취소됐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어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사진의 만장일치로 올해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던 제48회 LA 한인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사흘 이내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미국민들의 입국을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타운 관광업계가 바빠졌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가 지난 9일부터 미국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해외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접한 캐나다의 문호가 개방됨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대로 해외 관광을 즐기지 못한 남가 주민들의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부쩍 커졌다고 합니다. 사모관광의 스티브 조 전무이사입니다. 저희 사모관광은 미 동부의 캐나다 열차 관광을 갖다 준비했습니다. 몬트레이, 퀘벡과 더불어 베어 마운틴 갔다 돌아온 코스로 단품 관광에 절정을 이루는 그 모습을 갖다가 볼 수 있으라 생각이 됩니다. 사모관광은 캐나다 국경이 열리면서 다음 달부터 퀘벡, 몬트리올 등 캐나다 청정 지역을 즐기는 상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캐나다 여행 상품의 경우 보통 동부 뉴욕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뉴욕을 들러 캐나다까지 단체 관광 상품에 한인들의 문의가 최근 늘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우려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 여전히 관광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코로나 안전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버스 탑승 시에도 전체 탑승 인원의 50%만 탑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캐나다 외에도 유럽 관광 상품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도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 유럽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아직 유럽은 조금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직 저희가 출발을 못하고 있어요. 타운 여행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행 수요에 부합하다 보니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해외 현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답사 등 사전 조율이 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 점 등으로 여행 패키지 준비에 더 시일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가을학기 개학을 맞아서 스페셜 니즈 네트워크가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립니다. 타운 내 서울국제공원에서 제16회 백투스쿨 푸드앤 백팩 그랩앤고 행사가 개최되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드라이브스루로 신선한 야채와 과일, 아동도서, 스쿨 서플라이가 들어있는 백팩을 픽업할 수 있습니다. 또 EBT 카드를 지참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 전화기와 태블릿도 제공됩니다. 또한 코비드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모바일 클리닉도 운영됩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앤썸 블루크로스와 KYCC, 아마존, 블루쉴드가 후원합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323-291-7100, 323-291-7100번입니다. LA시의회가 오는 2025년까지 노숙자 전용 주거시설 2만 5천 유닛 이상을 건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케빈 딜레온 LA 14지구 시의원은 심각해지는 노숙자 증가 사태를 연구만 하는 시기는 지났다며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LA 시의회가 이 같은 노숙자 지원책 일환으로 대규모 전용 주거시설 건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어웨이 홈 프로그램 일환인데요. 수석 입법 분석과 그리고 부서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주택 단위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드레온 시의원은 지난 주만 해도 1,300여 명의 노숙자들이 사망했다며 너무 많은 주민이 길거리에서 숨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케빈 드레온 의원은 2025년까지 전용 주거시설 2만 5천 유닛을 건설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될 관계자를 표결을 통해 공직에서 해임시킬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숙자도 급증해 LA시는 이들을 위한 거주지 3만 6천 유닛이 필요한 상황에 현재 처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모니카 로드리게즈 7지구 시의원은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불법 체류 신분의 이민자 800만여 명을 구제하기 위한 이민 개혁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결의안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예산안에는 불체자 800만여 명을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 개혁안을 비롯해 노인 의료보험 제도의 확대와 보육, 교육 프로그램 지원, 또 기후변화 대처,
가격 인하 등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온 내용들이 대거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을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독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청년들의 해외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웨비나를 총 6번에 걸쳐 올 하반기에 매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개최되는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미국 창업을 위한 미국에서 사업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스타트업 전문 성기원 변호사를 초청해 미국에서 창업하기 101, 미국에서 창업하기 101까지 이렇게 나에게 맞는 비즈니스 설립부터 설립 이후 주의할 점에 대해 소개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마다 회사 창업과 관련된 노동법 등 각종 규정이 다를 수 있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의 법적 신분과 경영진 지분율 등에 신경 써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규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세미나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등록하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며 청년 등 현지 창업에 관심이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오는 가을 학기 개학 시기와 맞물려서 백투스쿨의 특수가 자칫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지난 9일 코로나 변이 확산 여파로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올해 백투스쿨 특수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근거로 내민 것은 데이터 플랫폼인 퍼스트 인사이트의 조사 결과입니다. 소비자 1,0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의 소비자들이 이번 백투스쿨 시즌에 소비 지출을 적극적으로 줄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7월 조사 때와 비교할 때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답한 소비자 비율은 2%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 의욕을 감소시킨 것은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의 확산세입니다. 또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책과 차일드 텍스 크레딧의 현금 지급 등으로 백투스쿨 시즌의 소비 지출 여력이 충분하지만 델타 변이에 따른 코로나 확산과 물류난까지 함께 겹쳐서 이번 백투스쿨 특수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저지의 모든 지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 21개 카운티 전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정도가 높음 또는 상당 수준으로 지정됐습니다. CDC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험이 최고 단계인 높음이나 바로 아랫 단계인 상당 수준으로 지정된 지역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는데 뉴저지 전체가 이에 해당되게 된 것입니다. 뉴욕시의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난 9일에 맨해튼 뉴욕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을 그린 대형 바닥 벽화 주위로 모이던 시위대는 공무원과 또 공공병원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식당, 헬스장, 영화관 같은 실내업소 이용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킨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고강도 규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뉴욕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시스템이 여전히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신청 웹사이트는 신청자들의 접속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신청서를 수주 전에 제출했음에도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신청자들에게 발송되는 등 오작동이 잇따르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긴급 렌트비 지원금 배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민족의 전통의상 한복을 기념하는 한복의 날을 제정한 미국의 두 번째 도시가 탄생됐습니다. 뉴저지주 클러스터시티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한복의 날을 선포한 것은 지난 4월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 이어서 클러스터시티가 두 번째로 등록됐습니다. 버지니아 스프링필드에서 경찰의 총격에 중상을 입은 여성을 한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한 여성이 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다는 간병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복부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여성은 한인 이지영 씨로 밝혀졌으며 당시 경찰과 대치한 가운데 자해 협박을 하다가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동영상에는 총을 쏘기 전에 이미 바닥에 칼을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카운티가 12세에서 18세 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서 두 곳의 고등학교에 백신 접종 장소를 개방했습니다. 올 가을 학기에 개강하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서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접종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 여러 학교로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주택가에 버려진 옷장 서랍 안에서 갓난아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북서부 주택가 골목에서 유기된 신생아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고 아기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라고 시카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아기는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옷장 서랍 안에 소리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를 처음 발견한 주민은 길 가다 놓인 옷장 서랍들을 봤고 서랍장 손잡이가 괜찮아 보여서 재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서 살펴보는데 서랍 안에 아기가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어제 밀린 집세 때문에 벌어진 말다툼이 총격 사건으로 번지면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택 차고 진입로에 총상을 입은 채 누워있는 여성과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채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결국 나중에 사망 판정을 받았고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입니다. 한편 세입자들에게 총을 쏜 집주인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 여성이 조수석 창문 밖으로 긴 머리를 휘날리며 AK-47 소총을 움켜쥔 사진이 공개됐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화를 찍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도로에서 불법적인 경주 이벤트에서 여성 승객 한 명이 달리는 캐딜락 창문을 열고 AK 소총을 든 채 밖으로 몸을 내미는 모습이 목격돼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수사한 끝에 차량은 압수했습니다. 이 여성과 운전자가 체포되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시작된 타코마 이민자 구치소 내 코로나 감염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구금자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이민세관 당국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사태를 키운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타코마 이민자 구치소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타코마 이민자 구치소에서 경비원 6명과 연방보건요원 1명을 포함해 모두 150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시애틀 시의회가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위해 금년 예산에 계상된 3천만 달러를 유색인종 커뮤니티 대표들이 건의한 대로 지출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 예산은 격렬하게 벌어졌던 흑인 인권 시위 와중에 제니 더컨 시장이 약속했던 것으로 비즈니스, 교육, 건강,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5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원정 경기였는데요. 필라델피아에 비가 내리면서 어제 다저스를 이적해 두 번째 선발로 나섰던 맥스 셔저 선수는 3.1이닝 무실점 투구를 했지만 경기가 비로 중단되면서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3.1이닝만 던졌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파이어츠로 이적한 박효준 선수가 9경기 만에 어제 첫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좌완 선발 J.A. 헵의 직구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겼는데요. 어제 피츠버그 파이어츠는 경기에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안타를 딱 하나 기록했습니다. 그 안타 하나가 박효준 선수의 솔로 홈런이었습니다. 21년 동안 정들었던 바르셀로나를 떠난 리오넬 메시의 축구 인생 두 번째 둥지가 파리 상제르맹으로 결정됐습니다. 최대 3년의 계약을 체결한 메시는 파리에서 축구 인생 다음 장을 빨리 시작하고 싶다며 이적 소감을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평생 바르셀로나 줄무늬 유니폼만 입을 것 같았던 메시가 새로운 팀 생제르맹과 계약을 위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팬들은 클럽의 수건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 천군만마를 얻었다며 메시의 영입을 두 손 들어 환영했습니다. 생제르맹과 계약은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된 2년으로 주급은 65만 파운드, 약 10억 3,700만 원입니다. 메시는 파리에서 빨리 축구 인생 다음 장을 시작하고 싶었다며 파리 팬들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해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등번호는 상징처럼 함께했던 10번을 네이마르가 양보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30번으로 결정했습니다. 메시가 눈물로 이별한 바르셀로나는 메시가 파리에 도착한 그 시각 신속하게 캄프누 외경을 장식했던 메시 포스터를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재정난으로 메시를 떠나보낸 바르셀로나와 달리 10년 전 카타르 왕족 자본이 인수한 생제르맹은 네이마르를 비롯해 음바페 등 슈퍼스타가 즐비한 상황. 손흥민과도 인연이 깊은 포체티노 감독이 2023년 6월까지 2년 더 쥐봉을 잡기로 한 가운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4번이나 우승한 경험이 있는 메시와 어떤 궁합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등번호 30번 생소하시죠? 이 메시가 유소년 바르셀로나 유소년 축구대표팀에서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던 2004년 처음 달았던 등번호가 30번입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해서 30번을 받은 것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PSG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을 맺은 메시 등번호 30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구입하기 위한 축구 팬들로 파리 생제르맹 공식 상점 앞에 엄청난 줄이 늘어섰습니다. 메시 사진으로 새롭게 단장한 매장이 문을 열고 나서도 대기줄은 계속 길어져 인근 지하도 아래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메시 합류를 공식화한 이후 공식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메시 유니폼 판매를 시작했지만 모두 매진됐습니다. 구글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검색어의 추이를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 출시 15주년을 맞아서 이 서비스가 나온 2006년 7월과 올해 7월 전 세계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인물을 비교한 결과 지네딘 지단에서 리오넬 메시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2006년도 7월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찾아본 인물은 축구 선수 지네딘 지단과 팝 가수 샤키라, 힐튼 호텔의 상속자 영화배우인 페리스 힐튼,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에는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로 나타난 것입니다. (2021년 8월 11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폴 에디션,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